주식 4월 17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 불안으로 지수가 급락했었죠. 그렇다면 환율이 빠진 오늘은 지수가 반등해 줘야 정상인데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다른 이유로 또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는 추가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보합 위 수준으로 마감이 됐죠. 자, 이러니까 한국 증시가 글로벌 하락률 꼴찌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좀 아쉬운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란 이스라엘 관련 새로운 소식 간단히 살펴보고요. 오늘의 환율 하락의 의미점과 추가 확인점, 그리고 증시 반등의 실패 원인과 후속 전망, 여기에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쪽의 상황을 좀 한번 새로운 소식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 이런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이스라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겠다, 말 그대로 약 올리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 수위를 조절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의 견해도 나왔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밖에 있는 이란의 병력이나 이란 대리 세력, 헤즈볼라 같은 경우죠. 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미국 쪽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인데, 이 트럭을 이제 폭격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의 이 차량을 갖다가 드론으로 공격해서 이 고위 지휘관을 사살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아무튼 자, 우측 그림은 이제 이 이스라엘 국민들인데, 이스라엘의 국민 4분의 3이 이란에 대한 반격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당장의 이란 이스라엘 간의 격한 군사행동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환율 등이 오늘 일단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7.7원 하락한 1386.8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마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오늘 1390원을 하향하면서 1400원에 대한 1차 저항은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그나마 코스닥 중심으로라도 기술적 반등 시도는 제한적으로 있었죠. 다만 1380원 하향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정 구간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환율이 오늘 눌린 것은 어제 이제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공동 보도 자료를 냈었죠. 구두 개입 가능성을 꺼내들면서 말이죠. 여기다가 오늘 또 새벽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보다는 구두 개입이기 때문에 환율이 눈치를 보면서 아직은 꺾이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닐까, 당장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환율이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환율 급등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급락했던 거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죠. 이유는 한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추가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원인이 뭔가 한번 볼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선물의 매수 전환, 바로 이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3,979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추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거래일 연속 순매도고요. 지난 4월 3일부터의 누적 선물 순매도가 무려 54,890계약이나 됩니다. 이미 과도하게 선물이 매도로 누적돼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 선물이 매수 전환되지 못하고 추가 매도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 있어 가지고 다우 지수가 5일 이동 평균선 여전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모두 각 1차 저항점 아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 2%에 이르기까지 기존 생각보다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1년이죠.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던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뒤늦게서야 금리를 인상했었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2029년 6월에 무려 9.1%까지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이때 이제 실기했다, 정책 실기에 따른 욕을 많이 먹었었죠. 이후에 이제 금리가 연속으로 오르면서 2023년 6월에 인플레이션이 3%까지 낮아졌죠. 그리고 나서 2%대 진입을 만들지 못하면서 현재는 3.5%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둔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 시점에서 정책 실기로 욕먹었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또다시 타이밍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아무래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오늘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이어갔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또 빠졌는데, 여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 후반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갑자기 또 밀렸어요. 밀리면서 지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ASML의 1분기 순이익이 37%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밀렸던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 또 한국 증시 후반에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국 증시가 마감되니까 보시는 대로 일부 낙폭을 또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외국인 파생만 좀 대박나는 그런 구조 같은데요. 아무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인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 20주선을 이미 하향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 분홍색 선, 이 아래로 지금 하향된 그런 모습인데요. 20주선 하향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일단 낙폭 과대 영역으로는 들어는 왔어요. 낙폭 과대 영역으로 들어는 왔는데 아직 저점상에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2560포인트 정도, 2560포인트면은 대략 요 정도 되네요. 그죠? 2560포인트. 요 전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오늘 플러스권에서 반등을 하긴 했어요. 플러스권에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시가 우위 마감, 즉 양봉 마감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저점 마이너스가 아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늘 시가 우위 양봉 마감이었더라면 뭔가 의미 있는 지지 형성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지 못해서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요 840포인트 있죠? 840포인트. 내일 만약에 840포인트 위로 마감된다. 그럼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의 조정 구간 확인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역시 관악폭 영역에는 진입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시장이 모두 관악폭 구간에 들어는 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 과잉 상승하는 영역이 나타나면 이제 시간의 문제지 거의 틀림없이 이 과잉 상승 영역으로는 다시 되밀립니다.
그리고 또 과잉 하락 영역이 나타나게 되면 또 시간이 문제지 분명히 이 과잉 하락 부분은 다시 반등으로 회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과잉 하락 부분에 들어는 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뭐 대반등의 그런 상황은 만들어질 텐데 이제 이게 언제 이제 저점 시그널이 잡히고 변화의 시그널이 잡히면서 이 과잉 하락 부분을 다시 만회하는 반등이 나타날 것인가. 일단 먼저 저점상의 변화의 시그널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종목에서는 대형주가 아무래도 부진하면서 중소형주에서 일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목에서는 일단 반도체에서 유니셈이 이렇게 또 강세를 나타냈어요. 유니셈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스 같은 종목이 오늘은 뭐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눌렸지만은 최근에 지수 조정에서도 이러한 테스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또 유니셈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수 조정을 무시하고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ENF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모양 괜찮죠. 양음양 패턴으로 또 PSK 홀딩스 이 종목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아주 잘 선방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원익 QNC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수가 반등할 경우 여전히 관심의 1순위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조선에서는 또 앞선 뚝딱이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한화엔진, 조선 쪽에서 선도 패턴이라고 그랬었죠. 한화엔진이 추가 상승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지수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우위로 급등했는데요. 2년 전에 수주했던 고마진의 엔진 납품이 올해 시작이 되면서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앞선 방송에서 역시 언급드렸던 오스코텍이 오늘 선방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에서는 앞선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 종목도 이미 이번 조정 구간에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코스맥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제 화장품에서 선도 패턴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외에도 이제 코리아나 그 다음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들 종목들은 지금 중국 경기 어떤 회복 기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11,900원에 저항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를 기준으로 후속 흐름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로 다시 또 바톤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빨리 증시 회복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합니다. 주식장인 카페 다음과 네이버 카페 주식장인 카페에서 4월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